오늘도 낭만 캡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0년차 초동아이 한 명을 둔 엄마입니다. 시댁과 남편에 관해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은데 우겨대는 신랑과의 견해차가 너무 커서 마지막으로 제3자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확인받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살리는 셈 치시고 객관적인 이야기를 부탁합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뒤죽박죽 양해도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성격이 그다지 둥글둥글한 성격은 아닙니다. 예민하기도 하고요. 눈치도 좀 빠른 편입니다. 간단하게 강강약약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반면 신랑은 눈치 없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둘 사이의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이야기를 할게요. 시댁의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큽니다. 일단 시댁은 술이 없으면 안 되는 집입니다. 저희 집은 술을 아예 못 마시는 집이고요. 그래서 일단 술 문제로 이렇게 고생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등신이죠. 일단 몇 가지 일화들을 적을게요. 첫째, 결혼하기 전 신랑과 차를 타고 가다가 시아버지를 태워오라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시아버지를 태우러 갔습니다. 어디 가는지는 몰랐습니다. 어디선가 타시고 그래도 저는 예의 차리며 인사를 드리면서 어디 다녀오시느냐 여쭤봤는데 답이 없으시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음주운전 3번인가? 아무튼 면허가 취소되어 교육을 받고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솔직히 내 아버지였으면 창피해서라도 안 갔을 겁니다. 신랑의 면허 취소에 대해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견해이고요. 사실 이때 결혼 생각을 접었어야 했어요. 헬게이트가 이때부터 시작이었나봐요. 둘째, 결혼 후 농사일을 도와드리러 갔어요. 시어머니가 점심때 치킨을 사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말을 듣더니 시아버지가 노발대발 하시더군요. 치킨은 무슨 치킨이냐고, 돈이 썩어나냐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이때 시아버지 성격이 제대로 드러났죠. 셋째, 시아버지는 술 중독자입니다. 매일매일 술을 드세요. 술이 없으면 가져오라고 소리를 지르시고요. 그런데 아무도 안 말립니다. 말려도 소용없다는 입장들이고요.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웃들과 여러 번 분쟁이 있는 걸로 알아요. 솔직히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랐으면 나라면 술을 마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신랑도 술을 좋아합니다. 술자리를 좋아해요. 적당히 마신다고 하지만 술에 취하죠. 신랑은 사고 안 치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네요. 술 취하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성격이 변합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우겨대지만 옆에서 보는 저는 확실히 느껴지고 심지어 제 지인들도 말합니다. 술에 취해 이상한 용기가 생겨 우겨대는 성격이 되는 걸 본인만 모릅니다. 넷째, 아이 임신하고 2번째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생신이 명절 바로 다음 날입니다. 첫해 생신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축하해 드렸고요. 거의 8개월 차 때 배도 많이 부르고 해서 신랑에게 이번 명절은 친정에 먼저 갔다가 생신날 바로 올라와서 축하해 드리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신랑은 떨떠름하겠지만 알겠다 하더군요. 제가 시부모님에게 미리 꼭 말씀드려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알겠다 하더라고요. 명절날 차례를 지내고 친정으로 가려고 친인척 분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길거리에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아니 다음날이 시어머니 생일인데 어디를 가느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완전히 얼었다가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친인척분들 다들 말리셨죠. 결국에 그 다음날 신랑이 저를 데리고 시댁에 갔네요. 이때도 결국 따라간 제가 등신이고요. 5째, 그리고 아이를 낳고 아이 2살경 신랑이 갑자기 시댁가 여름 휴가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저런 일 때문에 같이 가고 싶지도 않고 아이도 피부병이 나서 안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랑은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가자고 계속 절 설득했어요. 몇 날 며칠을 설득 후에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어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시댁, 시이모님, 시이모부님, 우리 가족은 3명이 다 모였고 낮에 별탈 없이 놀다가 저녁에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이모부님과 시아버지가 술을 먹고 언쟁을 벌이다가 몸싸움을 벌입니다. 진짜 별것 아닌 일인데 온갖 욕이 오가면서 펜션 앞마당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같이 왔던 다른 방 손님들도 날벼락이었죠. 저랑 아이는 피신하고 2시간 정도 뒤에 가보니 신랑도 울고 있고 시이모님과 시이모부님은 다른 곳으로 가셨더라고요. 다들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짜 별것 아닌 일로 시아버지가 욱해서 난리가 난 거였습니다.
말리는 와중에 시이모님이 다치시고 말리는 시어머니에게 벽돌로 내리치려고 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죠.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분하게 아버님,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 또 노발대발 욕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도저히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짐 싸들고 애 챙기고 신랑 보고 집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정하라고 했습니다. 신랑은 마지못해 나를 따라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시어머니에게는 죄송하다, 근데 도저히 못 있을 것 같다 하고 돌아왔고, 신랑은 남아있는 자기 엄마 불쌍하다고 질질 울더라고요. 집에 와서 너무 속이 상해서 저는 밖에 있는데 친정 아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어디냐고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시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한테 밤에 전화를 해서 시댁 어른들 버리고 며느리가 도망갔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군요. 자기 잘못은 쏙 빼놓고요. 우리 아버지 사실을 알고 기가 차서 그때부터 시댁일에 곤두서시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시간이 지나고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앉혀놓고 설교를 시작하더군요. 여자 한 명이 집안에 잘못 들어와서 집안 분란이 시작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자기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죠. 결국엔 제가 폭발을 해서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한바탕 집이 뒤집어졌죠. 일곱째, 시간이 흐르고 시아버지 퇴직날이었습니다. 시골은 무슨 퇴직 행사도 한다고 하면서 계약직인데 식당을 빌려 온 가족과 동네 사람 초청한다 하더라고요. 신랑은 나에게 같이 가달라고 하나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가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울면서 신랑에게 제발 나 좀 살려줘라, 나 진짜 정신병 올 것 같아, 제발 내버려둬라 하며 울면서 애걸복걸을 했습니다. 신랑은 이런 나의 상태보다 가족이 모두 모여 모든 이들에게 아무 일 없다는 듯 시부모님 잘 모시는 아들 가족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나는 못 간다 난리를 부려서 안 갔지만 이때 진짜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아무튼 이런저런 일화가 더 많지만 더 이상 적지는 않겠습니다. 정말 매년 일을 터졌고 나는 한 번도 남에게 들어본 적 없는 욕들을 시아버지에게 들어봤으며 또는 욕하고 소리 지르는 걸 옆에서 지켜봐야 했고, 시어머니는 나에게 미안하다 하시고 잘해주시지만 참으라고만 하십니다. 둘째 이야기도 항상 합니다. 외롭다니 어쩌니 전 생각이 없다. 경제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힘들다고 하니 화를 내더군요. 신랑도 둘째 가지기를 원하지만 저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웃긴 게 시댁 아버님 형제들끼리 우애가 좋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정말 위아래가 없습니다. 아버님이 막내인데 형들에게 욕을 하고 형제들끼리 삐지고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10년의 일이 겪다 보니 시아버지 생각만 하면 손이 벌벌 떨리고 눈물부터 납니다. 대인기피증이 생겨날 정도이고요. 신랑도 옆에서 지켜보긴 하는데 시아버지를 적극 방어해주진 않습니다. 저와 아이는 다시는 시댁에 가지 않겠다 몇 번을 선언했지만 신랑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왜 아이를 못 가게 하냐며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갔으며 그걸로 지금의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저는 시댁의 모습들, 욕하고 소리 지르고 술 마시는 그런 모습들을 아이에게 보여주기 싫지만 신랑은 이런저런 모습도 보면서 크는 거라고 하고요. 진짜 이야기가 안 통할 정도입니다. 아이는 시댁에 가는 걸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잘 챙겨주시기도 하고 시아버지도 첫 손주라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전 너무 싫습니다. 저는 신랑에게 시댁은 절대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다. 앞으로 절대 볼 일이 없을 것이다. 나와 아이를 철저하게 지켜줘야 하는 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라고 하니 비웃으며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건 맞긴 한데 네가 많이 예민한 거다. 그냥 무시하면 된다. 네가 성격이 예민해서 정신병처럼 오는 거다. 자기가 미안해서 그동안 주말 아이와 놀아준다거나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자고 하는 거 다 맞춰줬다. 근데 내가 시댁과의 연을 끊을 거면 그럼 자기도 나에게 지금처럼 잘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나마 있던 정이 다 끊어지는 느낌이더군요. 누가 들으면 저를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한 줄 알겠더군요. 솔직히 저의 입장은 내가 결혼하고 시댁 때문에 별의 별일을 다 겪으면서 정신병까지 올 정도면 신랑이 커버치거나 그걸 못하면 최소한 저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저는 우리 가족 3명 소소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인데 이견이 너무 좁혀지지는 않네요. 서로 너무 달라요. 제가 주위에 다 물어봐라 이런 시댁이 정상인 거냐고 말하면 내 주변에 뭐 다들 이 정도 문제들은 다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개차반 집안들인지 저와 신랑 둘 문제를 떠나서 이런 시댁 어떠신지요? 정말 제가 예민해서 내 성격이 못나서 품어주지 못해서라면 저에게 욕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신랑 시댁 어떠신지요? 댓글 신랑과 같이 볼 겁니다. 추가. 댓글들 다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질책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러네요. 댓글 중에 등신이라고 하신 거 맞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등신인 거 아는데도 참 이러고 있는 제가 한심해서 마지막이자 싶어 글을 올린 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 가정환경이 그리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진짜 제 팔자 꼬았죠. 왜 저러고 사냐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가 될 줄은. 내용을 좀 추가하자면 사실 시댁을 제외하고 남편 하나만 보자면 썩 나쁜 남편은 아닙니다. 그러니 일이 등신같이 10년을 지내왔겠죠. 그래 이번 참아보자. 시아버지 저한테 소리 지른 날 그냥 끝냈어야 했는데 참 많이 꾸역꾸역 살았습니다. 웃기게도 시아버지 그리 술을 드셔도 새벽에 일어나서 농사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술을 드시죠. 이상하게 타고난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신랑은 그걸 배웠고 묵묵하게 일하고 부지런합니다. 시어머니 한없이 인자하고 희생하시는 스타일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감사하긴 하나 시어머니도 좋게 보이지는 않고 신랑에게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자기 엄마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시아버지에게는 부지런함, 시어머니에게는 인자함과 이해심, 신랑이 그 두 가지를 좀 타고났고 감정에 대한 요동이 크게 없습니다. 물론 술 마시면 좀 다르긴 하죠. 그래서 집안 사정을 제대로 잘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신랑 부지런하고 듬직하고 화를 잘 안 내고 아이 잘 돌봐주고 아내 말 잘 듣는 것 같고 효자의 아주 이상적인 사람으로 압니다. 정말 같이 살지 않는 이상 남들은 모르는 신랑의 감정과 비웃는 표정, 어쩌라는 식의 태도가 있는데 저만 알죠. 물론 저도 제 지랄 맞은 성격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저희 엄마 아버지도 시댁일 대략적으로만 알아서 제가 좀 성격이 지랄 맞다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이 더 터지죠. 신랑은 제 아이에게는 화를 거의 안 내고 육아서 100권 읽은 저보다 더 나은 부분이 많죠. 아이와 보드게임을 4-5시간이고 같이 즐겁게 해주고 때를 써도 화내지 않고 차분히 이야기해주고 알려줍니다. 회사 시간 외에는 저에게 맞추려 가족과의 시간을 가지려 노력도 했죠. 근데 저도 이건 이기적이겠지만 가족이라면 제가 당한 거 생각하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민하고 감정 기복이 커서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대할 때도 많고 엄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아빠를 친구같이 대하고 저를 좀 무서워합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저를 싫어한다거나 피하는 건 아닙니다. 저랑 아들과 사이도 좋은 편이고요. 남편 시골에서 학원 제대로 하나 못 다니고 농사일에 맨날 붙잡혀 있다가 4년제 대학을 나와 서울 나름 번듯한 직장에 있습니다. 자기 남동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고 저런 아버지 밑에서 커도 잘만 컸다는 자부심이 매우 큽니다. 신랑도 시댁 식구들도. 그래서 내 아이가 시아버지의 저런 모습을 보더라도 뭐가 어떠냐는 식이겠죠. 제가 보기에는 확대인 것 같은데 몇 번을 이야기해도 신랑은 절대 인정을 안 합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냐면서 이 정도 사는 거면 아주 잘 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는 못하고 헛웃음이 나오죠. 어릴 적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런 것인지 성격이 너무 무뎌서 별 생각이 없는 것인지 알면서도 아닌 척 우기는 건지 이제는 헷갈릴 지경입니다. 저도 썩 좋은 성격은 아니라 시댁 문제, 술 문제로 신랑과 싸우고 소리치고 많이 했었어요. 심하게 표현하자면 신랑을 쥐잡듯이 잡기도 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싫은 소리 대놓고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쌈딱이 되어가고 신랑은 이런 제가 진절머리가 나고 저에게도 큰 소리를 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가족도 못 버려, 부모도 못 버려, 그냥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고 싶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까지 예민하고 쌈딱이 되지 않게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바라는 거는 딱 하나, 가해자들의 인정과 진심 어린 사과.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나와 아이에게 철저한 방어막이 되어주는 것. 술을 마셔도 적당히 마시는 것. 그 적당함의 갭이 서로 참 크네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그러면 나도 당신이 그리 바라던 존중 그거 해줄 수 있을 텐데. 내가 좀 더 신랑을 이해하고 보듬어 줄 텐데. 나 짜증 덜 내고 유쾌하게 살 수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한 성격 하시어 시댁일 다 하시면 전 진즉 끌려가서 이혼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신랑 그런 부모를 만나 고생했다고 참 많이 안쓰럽게 생각하셔서 몇 번 호통도 치시고 보듬어 주셨어요. 지금은 저희 아버지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충격을 받으실까 이야기도 못 드리겠네요. 참 죄송하죠. 못난 딸 신랑에게 예전부터 말했죠. 당신네 가족들하고 당신은 결혼해서는 안 되었다. 엄한 사랑 그 속에 집어넣고 정상인 사람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당신네 가족 답이 참 없다. 오늘 밤 이 글과 댓글을 보여주려고요.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정말 이혼이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이제는 정말 못 살 것 같습니다. 최종. 제가 말할 때는 그래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더니 대중들 의견을 보고는 정신을 차린 모양이에요. 어제는 글을 보고 반응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 퇴근하고 와서 밤에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제 인생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본인이 가족을 끊고 살 수는 없고 앞으로는 저랑 아이는 시댁에 안 가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난리 치시겠죠.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아들하고도 연을 끊는다 할 것 같은데 그럴 각오하겠다고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니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본인도 자신을 좀 더 객관화하게 되었다며 진심으로 사과를 하네요. 잘 해결되어서 마음이 후련하다가도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힘들어야 하나, 뭔가 서럽고 슬퍼서 둘 다 한참 울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를 위해서라도 시댁하고 인연 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라도요. 더 이상 정신 해치면서까지 시부모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위안과 용기를 많이 얻었네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댓글. 남편은 평생 저런 집안에서 저 모습을 보면서 컸기 때문에 저게 개차반 막장 집안이고 지 아빠가 쓰레기인 거 절대 몰라요. 남편한테는 알코올 중독으로 모일 때마다 싸우는 게 정상이고 음주로 면허정지 당하는 게 아무렇지 않은 일이거든요. 물론 보고 자란 게 저 따위라고 다 남편처럼 창피한 것도 모르고 잘하진 않지만 흔히 남편은 아내 보기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오히려 아내가 예민한 거라 생각하는 무개념이네요. 무식한 집안의 무식한 아들이랑 결혼해서 정상인 아내분 혼자만 예민하다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시고 이혼은 하시든 시댁이랑 연을 끊던지 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